오늘은 우리가 15번째, 벌써 15번째 온더 테이블 시간인데, 무슨 주제를 할까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다가, 오늘은 우리가 가고 싶은 곳, 언제 갈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뭐 곳이라면 뭐 정말 올해가 될 수도 있고, 내년, 뭐 적어도 한 3년 안에는 갈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설정으로 한번 여행지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잔디 아빠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잔디 아빠는 어디 가려고 해? 저는 계속 여태까지 가고 싶었던 여행지 하면 떠오르는 곳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포르투갈의 포르토였어. 왜 그러냐면은 이제 어떤 이유로 이제 유럽 여행은 사실 여러 번 가게 됐었거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뭐 총 세 번을 갈 정도로 오, 여러 번 갔었는데 학교 뭐 탐방으로도 가고 그리고 특히 이제 신혼여행을 스페인으로 갔기 때문에 스페인 같은 경우는 여러 도시를 꽤 그래도 오랫동안 이제 갔다 왔었는데 신혼여행 계획을 짤 때 사실 나랑 와이프는 둘 다 이제 건축을 하니까 신혼여행도 어쩔 수 없이 그 답사 일정이 이제 같이 엮이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의 소원으로 스페인을 여행하다가 포르투갈의 포르토를 한번 갔다 오는 거를 음, 와이프에게 일정을 짜왔더라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스페인은 또 갔다 오기도 했고, 이번 여행은 너무 신혼여행만큼 너무 이제 막 답사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음. 쉬엄쉬엄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포르투갈은 다음에 가자. 거기 볼 게 얼마나 많은데 하루 만에 갔다 오냐. 그렇게 하고 결국 설득에 설득 끝에 포르투갈을 빼고 스페인이랑 남부 프랑스 정도만 갔다 왔어. 그때 스페인은 그래서 어딜 간 거였어? 바르셀로나? 그때 음. 마드리드로 들어가서 거기서 근처에 이제 막 톨레도랑 뭐 세비야 이런 거 음. 보고 아, 그라나다로 내려가서 그라나다 갔다가 또 이제 그 밑으로 이제 남부 프랑스 쪽으로 마르세유랑 아, 니스랑 이렇게 갔어. 어. 많이 그- 갔다. 그치. 근데 포르투갈을 가려면 이제 아예 반대로 반대쪽으로 가야지. 갔다 와야 돼. 그거를 우리 와이프는 하루 만에 갔다 오는 일정을 짰던 거야. 하루에 근데 만에요? 마드리드에 있을 때 갔다 오자고. 근데 말도 안 된다, 그거는. 그리고 일단 내가 이제 캔슬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 꼭 내년에 뭐 내후년에 갔다 오자 하고 1, 2년 결혼 생활을 하고 났는데 아유 코로나가 터져버렸네. 그래서 그러네. 기약 없이 이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었지. 코로나 그래서 기간 동안 잔디 아직까지도 아빠가 얼마나 쿠사리 먹겠어. 그때 갔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약간 아쉬움 때문에 다음 여행은 어디 가고 싶어 하면은 꼭 이렇게 생각했던 곳이 포르투야. 어, 포르투 같은 경우는 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듯이 당연히 포르투갈의 나라고 그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만큼이나 포르투갈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고 해. 포르투갈이 지금은 그 국가적 위상이 예전만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순위권에 있지는 않지만 한때 이제 세상을 그 주름잡았던 나라인 만큼 이 음, 항구 도시들의 역할이 컸는데 포르투갈은 뭐 그 기점이 됐던 보면 이제 포르투갈이 이렇게 이베리아 반도의 끝에 있는데 요 바닷가에 위치한 도시라서 예전부터 이제 이 바다 해상 무역이라던가 뭐 상공업 같은 거에 되게 특화된 나라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굉장히 역사가 깊은 도시이기 때문에 현대보다는 이제 좀 역사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도시이기도 하고 내가 워낙 그런 쪽을 좋아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약간 이게 아주 새롭고 세련된 것보다는 좀 시간이 축적된 듯한 느낌의 도시나 뭐 디자인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유럽을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이쪽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포르투갈 쪽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음, 항상 가보고 싶었고 건축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아주 우리가 좋아하는 건축가 알바로 시자가 그의 커리어를 시작하고 계속해왔던 도시이기 때문에 꼭 음, 한번 가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런 사진들이 제일 유명할 것 같은데 포르투 중간을 흐르는 이제 도루 강변에 이렇게 좀 마을들이 강을 향해서 이렇게 경사지에 형성이 돼 있고 이런 이미지들이 포르투 하면 제일 떠오르는 그 이미지인 것 같고 여기 사진에 보이는 다리 같은 경우는 에펠탑을 만든 구스타프 에펠의 제자가 또 만든 다리래. 어, 그래서 뭐 건축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가면은 그꼭 봐야 되는 포인트가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건축을 제한다면 일반인들에게는 그 와인 투어로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 음, 포르투 와인이 또 뭐 보르도 와인이나 뭐 이런 지역 와인을 주로 생산하는 지역 중에 하나로 되게 유명한 데라서 포르투 하면 와인 투어라고 할 정도로 와인으로 음, 유명한 나라라고 하더라. 위치는 음, 이렇게 되고 당연히 엄청 역사가 오랜 도시고
그에 비해 인구는 음, 23만 7천 명 정도로 많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이제 포르투갈 내에서는 리스본 다음 제2의 도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부산 정도로 그 정도 이상인 도로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기를 시자지 가보고 뭐. 싶은 이유는 다른 거 없지 뭐 시장인 것 같아. 근현대 건축의 1세대는 아니지만 그거 바로 다음 세대라고 볼 수 있는 노장 건축가이고 최근에 그 엘크로키 신간이 이제 시자가 나왔더라고. 그니까 꼭 사서 보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비싸. 18만 원인데 그게 얼마예요? 18만 원 여기선. 그 정도 될까? 최근작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듣기로는 처음부터 이렇게 어? 전체적으로 좀 정리한 최근작. 최근작이야. 음. 그래서 한번 꼭 보고 싶은데 어쨌든 이 사람은 태어난 거는 여기 포르투는 아니더라고. 다른 음.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거기 이제 포르토 대학의 미대 건축가, 포르토 대학의 건축가가 미대에 있을 때 이 사람은 거기를 이제 수학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건축대학이 포르토 미대에서 떨어져 나와서 독립하게 될 때 이 사람이 교수로 가면서 그 포르토 대학 건물들을 설계를 해서 포르토 지역에 안착을 시킨 걸로 유명했고 교수직과 실무를 이쪽에서 시작을 해서 오랜 기간 하다가 결국은 92년에 이제 프리츠커상을 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건축가가 시자인 것 같아요. 뭐 시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한국에도 꽤 여러 개가 있어서 뭐 마음만 먹으면은 이 사람의 건축물을 볼 수 있지만 포르토에 가서 느낄 수 있는 매력은 이 시자의 초기 작품들을 볼 수 음. 있다는 거. 사실 한국에 있는 시자의 건축물들은 이 사람이 무르익대로 무르익고 유명해질 대로 유명해진 다음에 이제 건축물이라서 가보면 물론 감동스럽지만 아 시자다. 음. 역시 시자네 시자스럽게 했네 이런 게 있다면 옛날 작품은 또 다른 느낌이 들 것 같아. 음. 이게 그 포르투 지방 그 관광 인포메이션에서 나눠주는 알바로 시자 작품인데 야. 당연히 오,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건축한 사람들이 이거를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이런 파일들도 인터넷에 있더라고. 그래서 보면은 뭐 이게 다 작품이야. 그 사람들 뭐 크고 작은 작품이야. 뭐 유명한 시인의 묘비에서부터 공주택까지 여러 가지 스케일을 막론하고 엄청 많은 작품을 한 것 같고 그것들을 이제 맵으로 보면은 이렇게 다 써져 잘 나와 있다고 있다. 하더라고. 이거 하나 들고 딱 돌아다니면 진짜 좋을 것 같아. 그니까. 그러게요. 유명한 건축가가 세운 도시? 세운 음, 도시라고 해야 될지 프로젝트가 많은 도시들에 이런 맵이 다 있더라. 바젤에도 음, 헤르조겐드무론 사이트 가면은 다 어, 포인트랑 사진이랑 다 잘 정리해놨고 도쿄 같은 음, 경우도 펜코쿠마 사이트 들어가면은 코마가 한 거 다 도쿄도 있고 반지무시도 음. 그렇고 안도다다오도 있었던, 근데 되게 옛날에 갔을 때도 안도다다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 오사카 아, 쪽에. 아마 어, 오사카 쪽에 있을 수도 있겠다. 나도 음. 거기까지 모르겠네. 이 작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뭐 자세히 찾아보고 그러진 못했지만 그중에서 유명한 작품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꼭 가서 낱낱이 좀 파헤쳐보고 싶은 그런 도시야, 난. 그리고 그렇구나. 외노자는 또 갔다 왔다고 하니까 중간중간에 재밌는 얘기 있으면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일단 뭐 첫 번째로 가보고 싶은 건 이건데 보아노바 우와. 티하우스래. 1956년이야. 우리 야, 아버지가 태어나시기도 전에 한 작품이니까 거의 거의 70년 첫 전이네. 작품일 것 같아. 이거 딱 보면은 지금의 시자의 모습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지붕도 스페니쉬 기아에 거의 음. 처마 이렇게 길게 빼진 벽이 없고 기둥으로만 지탱되어 있는 이런 건물이 바닷가에 놓여져 있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뭐 지금과는 다르게 내부의 이런 뭐 조형성이나 그런 것보다는 외부와의 소통, 착용 뭐 이런 것들로 느낀 것 같아서 굉장히 새롭고 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그 이 사람이 그 건축을 시작했던 도시를 보는 재미가 아닐까 싶어서 이거는 한번 꼭 보고 싶더라고. 사이트가 그래서 장난 요런 아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러게요. 바닷가에 그래도 이쪽은 바다가 조금 잔잔한가?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아니죠. 건축을 할 수 있는 건가? 음. 그랬던 아닌 것 거고. 같은데. 그래서 이게 거의 시자가 자기 건축 인생을 시작할 때 지었던 어떤 티하우스고 이러한 구조물이었다면은 이거는 2018년도에 제주도에 지은 오, 티하우스야, 시자가. 또 사실은 시자가 여태까지 보여준 건축적 그 언어들이랑은 또 다르게 이거는 분명히 한국 건축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 홈페이지에도 목재 결구 방식이라던가 주춧돌이라던가 이런 개념들 많이 가져왔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시자였다면 분명히 자기의 거의 첫 작품을 떠올리면서 했을 것 같아. 같은 음, 프로그램이고 아 내가 옛날에 이제 젊었을 때 티하우스를 했는데 이것도 바닷가야 마찬가지고 제주도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를 떠올리면서 거의 한 노장 건축가의 처음과 지금 현재 시점을 이제 관통하는 그런 작품이
건축가 개인적으로는 되지 않았을까 싶어. 그래서 이것도 아직 못 가봤지만 가능하면 이걸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포르토를 가서 그 작품을 보면 이 사람의 그 오랜 시간 동안 바뀐 생각이나 아니면 또 공통으로 유지하고 있던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좋다. 그러네요. 난 왜 못 봤지? 난 제주도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조금 프라이빗한 데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완전 저기 대중에 오픈된 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자료도 많이 없고 한 거 보니까. 아키데일리인가 어디서 슬쩍 본 것 같은데 아키딜리에 있어. 어. 아키딜리에서 찾긴 찾았어. 그리고 뭐 수영장 이것도 아. 61년이니까 굉장히 옛날인데 이거 뭐 엄청난 것 같아.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하되 아티클에서 보니까 여기 바다가 만만한 바다는 아니었던 것 같아. 굉장히 파도가 심하고 그런 바다인데 그냥 돌 위에 올려놓은 것 같으면서도 풍랑으로부터 잔잔한 소금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그 수영장을 만들고 싶었다. 요런 내용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위에서 보면 이게 박스 같은 수영장이 있지만 그 수영장 안에서 보면은 거의 그냥 바닷가 절벽 사이에서 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수영장이었던 것 같고 뭐 요런 느낌은 또 스페인에 내가 우리 전에 오테이자 편에서 얘기했었던 페르난도 메니스라는 건축가도 바닷가에 이런 형식으로 수영장을 만든 게 있더라고. 굉장히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강한 인상을 심어주지 않았을까 싶어. 이런 바닷가에 옆에 바로 수영장 만드는 프로젝트를 유럽 애들이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시자도 그랬지만 그 많은 BIG도 거구나. 바로 바닷가 옆에 수영장을 하지 않았나요? 맞아. 목재로. 왜 바닷가 옆에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3년이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바닷가 옆에 수영장을 인위적으로 따로 만들지 않잖아요. 그런 심리가 조금 궁금해져요. 근데 나 최근에 나도 바다에 갔었는데 그 앞에 리조트가 있는 거야. 거기서 이제 1박 2일 묵고 왔는데 해수욕을 하는 것과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거랑 기분이 너무 다르더라고. 그 수영장에서 하는 수영이 또 기분 좋음이 있더라.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 그리고 아무래도 포르토 하면 나한테 제일 강하게 떠오르는 건 이 건물일 것 같아. 왜냐하면은 저도. 우리 학교 다닐 때 학부 프로젝트 때 맞아. 3학년 때 학교를 하잖아. 나는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가서 3학년 복학해서 첫 프로젝트가 학교였는데 첫 수업 때 이제 이 사례조사를 거장 작품을 하나씩 나눠주고 그거에 대해서 PT를 하게 하잖아. 네. 근데 내가 그때 받았던 그 학교 예시가 이거였어.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막 엄청 잘하고 싶은 마음에 막 밤새가지고 막 동영상도 짜집기 하고 막 3D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엄청 뭐 설계안을 내는 것도 아닌데 이 사례조사를 그렇게 해가서 그리고 첫 발표다 보니까 막 목소리가 덜덜덜덜 막 떨리더라고. 근데 딱 진짜 그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게 없어졌는데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훑어봤고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좀 찾아봤던 게 이 학교인 것 같아. 아까 얘기했듯이 그 포르토 미술대학에서 건축학과가 빠져나오면서 포르토 이것도 역시 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 고지대에 이 학교를 세웠는데 일단은 그 여기 사진은 안 나왔지만 저 위쪽에 있는 조그만 파빌리온 스튜디오로 사용하기 위한 파빌리온부터 시작해서 뭔가 단계적으로 이 건물들을 다 약간 단지처럼 클러스터를 만들게 된 것 같아. 요 밑에 4개 박스로 4개 똥똥똥똥 떨어져 있는 건물이 그 학생들이 작업하는 약간 스튜디오 같은 건물들이고 이쪽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놓여 있는 건물이 이제 학부 행정 사무실이랑 박물관이랑 도서관이랑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 여태까지도 굉장히 잘 사용되고 있고 포르토 건축학부는 세계에서 건축과를 논할 때 항상 순위권에 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라고 하고 시자 건축 언어들이 이미 이때 프리츠커를 받기 전이었나? 전이네. 그런 시자의 건축적 언어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때가 이런 건물들을 통해서 했지 않았을까 싶어. 4개의 동 사이에 하나 빈 자리는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원래는 한 동이 더 있었다가 시자가 현장에서 여기 막으면 뷰가 다 막힌다고 바로 취소해버렸다는 얘기도 있고 원래부터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재밌는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 이거 저는 비디오로 저도 맞아. 시작하면 이 건물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저희 숙제였잖아요. 비디오 보고 맞아. 감상문 쓰는 거. 나 왜 그 그래서 숙제를 내가 안 했나? 왜 나 기억이 없지? 그 비디오 조영론인가? 맞아. 김 교수님이 네. 내주는 숙제 중에 유명 건축가들 맞아. 다큐멘터리를 보고 감상문 써고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맞아요. 나왔던 동영상 짜집기 해가지고 그때 자료 준비를 하고 그랬었어. 되게 열심히 하시네요. 그니까. 학교 때 원래 뭐였지? 남자들 군대 갔다 와서 첫 수업은 맞아. 되게 열심히 해. 어,
그래서 여기도 한번 진짜 꼭 가보고 싶어. 뭐 음. 지금 와서 학교에 다시 돌아가서 배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건축인으로서 한번 꼭 가고 그쵸. 싶은데. 저도. 아, 좋다.